여러분, 저녁 9시가 되면 뭘 하셨습니까? 밥상 물리고 소파에 앉아서 TV 리모컨 누르셨죠. KBS 9시 뉴스. 그게 하루의 마무리였잖아요. 온 가족이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분개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상파 시청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0%를 넘겼습니다. 온 나라 절반이 같은 방송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0.3%입니다. 50%에서 0.3%? 이게 현실입니다. 지상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상파가 불쌍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TV를 끈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진실을 눈치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상파가 왜 망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TV를 진심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남겨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TV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1980년대 어느 집 거실. 밥상은 치워졌고 방 안에서 자던 아이들도 소리 듣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TV 앞에 앉으셨거든요. 흑백이었다가 컬러가 됐던 그 화면. 직사각형 브라운관 앞에 온 식구가 나란히 앉아있는 그 풍경. 기억하십니까? 그때 TV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신문은 글을 읽어야 했고 라디오는 눈을 감아야 했지만 TV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며 펼쳐졌습니다. MBC 베스트 극장, KBS 드라마, 일요일 밤 쇼 프로그램, 설날 특집 방송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떡국 먹으면서 보던 그 시간들. 그게 그냥 오락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추억이었고 우리 세대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시청률이 64.9%였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기준으로 상상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온 나라 사람 셋 중 둘이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날 버스 안에서도, 시장에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어젯밤 드라마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젯밤에 봤어요. 그 장면에서 진짜 눈물 났잖아요. 이게 바로 지상파가 가졌던 힘이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 세대를 연결하는 힘, 거실을 중심으로 가족을 모으는 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실 TV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배경음으로만 틀어두십니까? 아니면 아예 꺼둔 채로 각자 핸드폰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좀 쓸쓸해집니다. 왜냐하면 TV가 꺼진 거실이 왠지 그 시절 가족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그 쓸쓸함이 우리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TV를 외면한 게 아닙니다. TV가 먼저 우리를 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V를 끈 게 잘못이 아닙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요즘 지상파 틀면 뭐가 나옵니까? 20대 아이돌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예능. 30대 배우들 나와서 연애하는 드라마. 게임하고 먹방하고 해외여행하는 리얼리티. 거기에 시청자 나이대가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 배우가 주인공인 드라마 최근에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대의 현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노후 걱정,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다루는 프로그램이 지상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광고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고업계에는 타깃 시청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연령대가 있는데 오랫동안 그 기준이 18세 49세였습니다. 이 연령대 시청자가 많은 프로그램에 광고비가 집중되고 그 광고비를 받아야 방송국이 돌아가니까 방송국은 자연스럽게 그 연령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만들게 됩니다. 50대 이상?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미 브랜드 충성도가 굳어져서 광고해봤자 소용없는 집단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처음부터 지상파 방송의 진짜 손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방송국은 여러분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재미없어서 TV를 끈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안목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그냥 나오니까 보는 수동적 시청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뉴스는 어땠습니까? 한때 KBS 9시 뉴스, MBC 뉴스 데스크는 그야말로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하면 그게 진실이었고 기자가 현장에 나타나면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그 신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뉴스를 보다가 이게 진짜인가, 편향된 건가 하는 의심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 논조도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나는 뉴스도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그 의심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TV를 끈 건 세상이 변하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상파가 무너진 데는 여러분이 TV를 끈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상파가 왜 망했는지 많은 분들이 유튜브 때문이다, 넷플릭스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짜리 답입니다. 진짜 원인은 지상파 스스로입니다. 2000년대 초반 유튜브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상파 방송국 경영진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일반인이 만든 영상이 이길 수 있겠냐? 고했습니다. 우습게 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는 역시 지상파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낡은 시스템, 노조 문제, 고비용 제작 구조, 광고 의존 수익 모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튜브는 조용히 수억 명의 시청자를 길들이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 분석해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봤는데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지상파는 그 반대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프로그램을 좋든 싫든 봐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보려면 그 시간에 맞춰 TV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완전히 맞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들 적자입니다. 수년째 적자입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로 좌절됐고 MBC와 SBS는 광고 수익이 급격히 줄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한때 방송업계의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곳들이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PD들, 작가들이 유튜브로 넷플릭스 외주 제작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질은요? 더 떨어집니다. 시청자는 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광고가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지상파가 무너지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젊은 세대는 솔직히 별 상관없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모든 콘텐츠가 손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5070대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TV가 세상과 연결되는 주요 창구인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 정보를 TV로 얻으시는 분들, TV 드라마로 하루를 달래시는 분들. 그 창구가 점점 질이 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정보 환경이 바뀌는 건 단순히 어떤 방송국이 망하고 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진실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 세대라는 사실,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만 드리고 끝내면 제가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내일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단 고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유튜브에는 쓰레기 같은 자극적 콘텐츠도 많지만 지상파보다 훨씬 정직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주는 채널도 아주 많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공포를 조장하는 채널은 피하십시오. 이건 모르면 죽습니다. 552 숨긴 충격 비밀 이런 제목들요. 대신 정보를 차분하게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채널을 찾으십시오. 댓글이 활발하고 채널 운영 기간이 3년 이상 된 채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반드시 2곳 이상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게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현대에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능력입니다. KBS 뉴스를 봤다면 조선일보도 보고 한겨레도 보십시오. 서로 어떻게 다르게 말하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말하는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한쪽만 말하는 건 해석의 차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가짜 뉴스에 속을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수신료 내는 KBS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KBS는 수신료를 냅니다. 그 돈이 아깝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KBS는 온에어 방송 외에도 KBS 월드, KBS 클래식 FM, KBS 아카이브 콘텐츠 같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클래식 음악, 역사 영상 자료들이 상당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다큐를 검색하시면 수준 높은 영상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처럼 내는 수신료, 본전은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파가 무너지는 건 사실 한 시대의 끝입니다. 그 시대를 몸으로 살아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 시대가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한 정보의 시대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더 잘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가장 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뭔지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 채널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채널 5가지 중장년층을 노리는 가짜 건강정보, 가짜 재테크 영상의 실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십시오.